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1월 9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는데요. 요즘 겨울에 어떤 느낌이 많이 들죠? 날씨가 좀 찼습니다. 낮에는 좀 따뜻한데 저녁이 되면 상당히 차가운데, 제가 기자분들하고 좀 통화를 많이 하는데 기자분들이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좀 조심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는 좀 독하다고 합니다.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 풍선효과 글쎄, 벌써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순 정도 지나면 확실히 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중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그리고 풍선효과는 현재로서 거의 없는 수준인데 한두 군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시장 분위기에서 바뀐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성산시형 아파트가 마포에 있는데요. 단지 수가 세대수 많고 큽니다. 근데 10억 원으로 이 10월 13일 날 신고가를 찍었던 데입니다. 13억으로. 그런데 이게 10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조건이 뭐냐면 조합원이 이제 계신 분들이 그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은 이 재건축 단지에 있는 조합원의 그 아파트 매물을 갖다 팔 수 있는 권한을 제한을 줍니다. 못 팔게 하는 거죠. 조합원지 양도 제한 이렇게 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앞으로도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팔 이유가 없는데 왜 팔까요? 이렇게 왜 팔까요? 재건축 투자자 중에 레버리지를 과다하게 써가지고 계시던 분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볼 때 이게 계속 이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팔 수 있겠죠. 그런 급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게 내년 6월경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끝납니다. 이런 것도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어제 이후에 시장 부동산 거래상은 제가 이번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도 한번 좀 드렸는데 이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강남 3구와 양천구 5개 구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게다가 겨울철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더 급감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말씀드리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울 20개구는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세력, 좋게 얘기하면 투자 세력, 더 좋게 얘기하면 뭐 갈아타기 하거나 전세 끼고 갭 투자하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0건에서 2건 뭐 이 수준입니다. 여전히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저번 주에도 비슷했고요. 볼까요? 저번 주에 이제 5,846건인데 한 1,100건, 200건이 늘어가지고요. 한 7,000건 좀 넘었습니다. 현재.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게 이겁니다.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79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한 열흘이 지났잖아요. 30일부터 11월 9일이니까 오늘이 10일이죠. 이제 10일이 됐잖아요. 열흘째가 되는데, 물론 오늘 또 신고한 것들이 이제 등재가 될 텐데, 그건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9일, 금요일까지, 접수된 걸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전체 그림은 7,000건까지 넘어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번 달에 8,000건, 그 저번 달에는 10,000건 넘었었죠? 11,000건 가까이 됐는데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 여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20개구가 거래가 실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 건, 2건.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좀 사라져야겠네요. 이게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0건, 1건, 2건, 1건, 2건 하다가 보시면 양천구하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까지, 강동구도 0건이었었어요. 근데 요 4개구만 있었는데 오늘은 용산구가 좀 올라오고, 여기 용산구 있잖아요. 여기 5개고, 그리고 요 강동구도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상황을 볼게요, 여러분. 이때는 이랬었는데, 그래서 5개구만 이렇게 좀 거래가 확실히 보이고 있죠. 이제 이번 주입니다. 10월 20일에서 11월
9일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제 데이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여기 용산구가 9건에서 16건으로 됐고 양천구 17건에서 25건으로 늘었고 서초구도 누르기 파란 게 이제 한 일주일간 더 는 겁니다. 송파구가 많이 늘었어요. 183건으로 급격하게. 물론 이거는 신고 기한이 좀 이제 같이 겹치면서 그런 것 같아요. 10월 말에서 11월 7일 사이에 좀 신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송파구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는다라는 거는 상방 압력이 등장을 하잖아요. 거래량이 준다라는 건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여전히 5개고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만 좀 움직이고 이 움직인 양도 전체 예전의 양에 비하면 적습니다. 강동구는 5건이에요. 강동구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개고 용산구 16건으로 양천구 17건에서 25건 25건 중에요. 거의 20건이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물론 하락거래도 한두 개 있습니다. 서초구 44건, 강남구 31건, 68건 늘어났고 송파구가 많이 올랐어요. 100건 정도가 더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남 3구 거래량을 추이를 우리가 봐야겠죠. 보시면 어때요? 이게 2024년도고요. 5년도에 불장일 때 800건까지 가고 뭐 다 그랬습니다. 송파구가 빨간색이요. 800건까지 갔던데 아까 뭐 늘어났다는 게 얼마예요? 183건이잖아요. 물론 이제 20일에서 저기까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 달을 갖다 통째로 해보니까 300건 좀 넘었어요. 송파구가. 넘었어도 어때요? 예전보다. 물론 이제 20일 정도 신고기간이 더 남아있지만 제가 볼 때 여기서 많이 안 움직이면 한 요 정도 선에서 끝일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거래량이 줄었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가수요, 투자수요, 투기수요를 일단 잠정을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실수요자들이 그나마 많이 붙어줬어요. 송파구는. 또 서초구도 강남구도 좀 많이 붙어줬고 그래서 지금은 강보합 내지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하방 압력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파구 상승 가격이 보시는 것 같이 상승이 많습니다. 이렇게 월등히 많아요. 특히 언제요? 10월 말일까지 이렇게 좀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상승 압력이 있던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송파구 하면 잠실 엘리트가 주로 거래가 됐는데요. 그쪽이 아니고 송파구 저 가락동, 문정동, 뭐 마천 이런 쪽으로 약간 한 템포 떨어진 곳에 거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트 이쪽은 이제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요 시간이 좀 관망하면서 서로 횡보하면서 좀 갈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20일 토제 이후에 투기 투자 사라져 자리 썼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4,600건 뭐 이렇게 179건이었는데 20일을 다 더하니까 318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급감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래는 급감했어요. 이건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1월 이제 중순인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더 줄면 약간 이제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이 제 예측인데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이제 강력하게 나온다면 좀 더 강하겠죠. 수도권 아파트 전후 상황입니다. 보시면 1,800건 수도권은 거래가 많이 됐는데요. 이 상승 하락 거래가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망세가 유지가 되기 시작했다로 거래량은 그 10월 달에 많이 찍었습니다. 12,000건 정도 찍었는데 파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락하면서 거래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풍선 효과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단 약간 꿈틀대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동탄이 저번 주에 동탄이 그동안 거래량 그 상승 하락이 거의 반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뭐 파준이 뭐 보도에서 뭐 파주부터 해서 뭐 풍선 뭐 효과 엄청 날 거다 이랬는데 실제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꿈틀대는 곳이 있어가 어디냐면 동탄하고 용인 기흥구입니다. 용인에 기흥구 있고 또 다른 구가 있잖아요. 수지구는 묶였고 그죠? 그래서 기흥구 외에 다른 구들은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여전히 화성시, 동탄, 용인 두 곳만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쏠림이 있고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탄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한 분석을 동탄에 대해서 12개 그 규제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토어제 지역이 이제 12개 수도권에 12개 지역을 갖다가 거래를 현황을 제가 11월 9일까지 장장 20일 동안입니다. 20일 동안 거래 현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전멸입니다, 전멸. 수원 영통구만 15건이 거래됐고 5건이 추가적으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3건, 1건. 그러니까 이제 10월 20일에서 30일, 11월 1일에서 9일까지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거래가 다 죽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투자 수요, 좋게 얘기하면 갭 투자 수요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실수요자보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일단 핵심적인 것을 잘 정리한 건 맞습니다. 풍선 효과만 이제 막으면 되는데 풍선 효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파주시 뭐 호가 올라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자, 실제 거래 상황 어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거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하락 거래가 많았었고요. 토지 거래하고 얘기 나오고 이 풍선 효과 계속 분위기 어때요? 거래량은 좀 붙었지만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지역들이 거래가 없는 곳들은 아예 거래가 없는 거고, 비규제 토지 거래구역은 영통하고 강릉만 좀 있잖아요. 나머지 비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풍선 효과 나는 곳들, 뭐 수원 건성고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말씀드린 대로 동탄과 기흥이 약간 꿈틀거리는데, 동탄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탄역 인근 여기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그냥 관망세입니다. 조정 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기 수요는 분명히 잠재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공급에 대한 신호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준다라면, 제가 볼 땐 정부가 좀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린벨트 얘기도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가 하나 올릴 텐데, 반값 아파트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범위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 진 거로 아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그 TF팀의 그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 그분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전격 분석해 봤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기자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반값 아파트에 대한 신호의 어떤 워딩이 좀 있습니다. 같이 제가 분석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분양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풍선 효과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리고 양천구 5개 구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거래 빙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남구나 이쪽은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수요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까지는 붙을 것 같아요. 가을 이사철, 내년 봄 이사철 미리 대비해서. 그러고 나면 12월 들어가면 이제 좀 약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12월이나 내년 설 사이에 정책들을 잘 준비해서 발표를 잘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진다라면, 특히 세제에 대한 어떤 좋은 대안들이 또 나온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신호를 준다라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심하게 부족한 수준도 아닙니다. 28,000호 가까이 됩니다. 특히 10월, 11월, 12월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10,000세대 정도 있어요. 합하면 거의 40,000세대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크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를 과대 포장하는 기자들의 어떤 기사들이 문제겠죠. 이런 부분. 물론 청년 임대주택이 한 8,000에서 9,000은 돼요. 그 부분도 입주 물량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는 분명히 녹아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텐데요. 출근 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주중에 제가 풍선 효과 기대되는 나머지 비규제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탄, 평택, 뭐 파주, 구리 뭐 다 체크해 보니까요. 말씀드린 두 곳 빼고는 반응이 그게 없습니다. 우리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시장을 잘 처신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올려드리는 영상 속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